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6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됐는데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제가 이거 분석하는 거 말고도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심도 있는 탑4에 대한 경기 분석이라든지 이제 멤버십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식은 이런 식으로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총 8가지 경기 분석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키움 하나 경기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지금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기준점이 6.5가 잡히다 보니까 KBO에서 6.5라는 기준점이 말이 되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키움의 알칸타라도 그렇고 한화의 류현진도 그렇고 오늘 경기에서 가져가는 기대값 자체가 저는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알칸타라 먼저 보겠습니다. 149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스플리터까지 던져줄 수 있고요. 여전히 뭐 구속 좋고 볼끝도 괜찮고 낮은 존 위주로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땅볼 유도 능력까지 괜찮거든요. 특히나 이 알칸타라가 이번 시즌 좋았던 게 뭐냐면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고촉에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총 5번의 경기에서 35.2이닝 동안 이 자책 0.5라는 압도적인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그리고 사실 이 하나는 이번 시즌 타선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죠? 홈과 원종에서의 기복. 원종에서 게임을 가져갔었을 때 하나는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다? 0.67이었습니다. 리그 전체 몇이죠? 꼴찌입니다, 이거. 그래서 알칸타라가 생각보다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먹어주면서 이 불펜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키움도 오늘 뭐 비벼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하나의 선발은 류현진이 등판합니다.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체인지업, 커브까지 직선 구종 대부분이 밸류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좌타자 만났을 때 몸쪽 승부가 좋다 보니까 좌타자 상대로 P 오페스가 몇이었다? 0.590. 그래서 키움도 지금 누가 해줘야 되냐면은 뭐 송성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주영이라든지 뭐 최주현이라든지 좌타석에서 좀 해결이 돼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류현진에 대한 공략 난이도가 좀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류현진은 이번 시즌 키움을 만났을 때 두 번 만나서 11이닝 동안 1자책 0.82의 ERA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접전 투수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구장이 또 어디죠? 보척이라는 또 투수에게 굉장히 친절한 구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싶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칸타라가 조금 길게 운영을 간다는 점이라든지 류현진 이후에 또 안정감 있는 불펜 운영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접전 저득점 볼게요, 이거. 그래서 키움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6.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움 플랜 아니면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SSG랑 기아 경기 볼게요. SSG 기아. 기아가 일단은 최근에 연패가 몇 연패죠? 5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데
뭐 다만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6푼 9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홈런이 또 6방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타선의 흐름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집중력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선발이 양현종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자, 일단 이 양현종이가 14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체인지업, 슬라이더,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최근에 페이스볼에 대한 뭐 구위라든지 아니면 뭐 체인지업에 대한 각도라든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8월달 총 3번의 등판에서는 17.2이닝 동안 3자책 1.53의 ERA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SG도 이번 시즌 아쉬운 게 뭐냐면은 타선에서 아쉬운 게 뭐죠? 자완투수 만났을 때 안 좋았어요. 이번 시즌 SSG는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어페이스가 몇이었다? 0.63이었습니다. 리그 전체 꼴찌 수준이었죠. 그래서 최근 SSG는 리그에서 가장 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팀에다가 자완투수 만났을 때 약점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양현종의 최근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점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양현종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좀 높게 설정을 가져가 보고 싶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SSG의 선발은 문승원이 등판합니다. 147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포크, 체인지업, 뭐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문승원이가 진짜 딱 7월달까지 좋았어요. 7월달까지 좋았다가 뭐 7월 중순부터 뭐 최근까지 흐름이 조금 주춤합니다. 그래서 뭐 구위가 좋을 때는 사실 윽박 지르는 듯한 존 안으로 들어가는 공들이 효율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구위가 좀 빠지다 보니까 약간 피해가는 피칭? 변화구들의 이제 구사 비율이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요거는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기아가 조금 마진을 남겨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불펜 구간은 SSG가 조금 따라가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기아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9.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성호이가 생각보다 이제 실점을 준다라고 한다면 SSG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프레, 역배,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롯데랑 KT 볼게요. 롯데, KT. 자, 홈팀 롯데가 이제 연패를 끊어내고 왔죠. 12연패 끊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일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벨라스케즈 때 무조건 끊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좀 주요하게 작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가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괜찮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6득점, 리그 전체 2위거든요. 그래서 타선에서 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경기 2할 6푼 6리까지 시즌 평균에 거의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런도 5방. 이 타격에서의 흐름이 되게 좋아요. 최근에 롯데가. 그래서 사실 오늘 나균아니의 피칭 기대값에 따라서 연승까지도 도전해 볼만 할 것 같은데 일단 나균아니가 최근의 경기력은 괜찮았습니다. 145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퍼터, 스플릿, 3피치 유형이고 최근에 뭐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아니면 스플릿에 대한 각도라든지 커맨드라든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8월달 총 4번의 등판에서 23.1인 동안 7자책 2.7의 ERA 경기력이 정말 좋았어요. 다만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이 나균아니가 KT를 만났을 때 조금 약했다는 점.
근데 사실 이번 시즌 KT가 가장 타이밍이 아쉬운 구종이 뭔지 아시나요? 밸류가 높은 스플리터예요. 얘네 가장 타이밍이 안 맞는 구종이. 그래서 최근에 나균아니의 이런 피칭 내용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좀 빠른 타이밍에 승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스플릿에 좀 끌려다닐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나균아니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KT의 선발은 오원석이가 등판을 하는데 14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다양한 레파토리, 나쁘지 않은 구위가 강점인 선발 자원이죠. 근데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실투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8월달 그리고 이제 7월 말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5이닝 동안 13자책 4.68의 ERA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 롯데가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되게 좌상바의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번 시즌 좌투수 공 잘 칩니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 최근에 타격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선발 싸움에서 롯데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펜 구간 들어가서는 약간 소강 상태 느낌? 그래서 뭐 롯데가 역배를 받을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롯데 프렌 아니면 역배 가능성 9.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NC랑 LG 볼게요. NC, LG. 물 한 잔만 할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LG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LG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LG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뭐 최근 6연승 장줄 구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뭐 득점에 대한 지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부 밸런스가 잘 자리가 잡혀 있거든요. 게다가 오늘 NC의 선발 로건 알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부진하는 모습들 8월달 4번의 등판에서 21.2이닝 동안 14자책 5.82의 ERA 보유지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정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최근 LG의 빠따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알렌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줄 수는 없다고 봐요. 자,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손주영에 대한 기대값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이게 저는 가장 큰 변수라고 보거든요. 일단 144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포크볼, 3피치 유형인데 이번 시즌 뭐 9위라든지 전체적인 스토프가 나쁘진 않습니다. 성적도 괜찮아요. 23경기 나와서 123이닝 동안 1.28 WHP와 3.44의 ERA. 지난 시즌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근데 이제 좀 거슬리는 게 이번 시즌 NC를 만났을 때 2번 만나서 11이닝 동안 8자책 6.55의 ERA 기록하면서 안 좋았었다는 점이라든지 힘과 힘으로 붙었을 때 이 손주영이가 NC의 우타 라인을 이제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NC는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768 리그 전체 2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거슬리는 게 NC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필딩이 좀 불안해요. 최근 5경기에서 NC가 실책이 몇 개냐면은 7개, LG가 몇 개죠? LG가 지금 5개입니다.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그래서 필딩에서의 불안감이 있는 경기는 이 실책 하나로 인해서 대량 실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승패보다는 9.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두산이랑 삼성 경기 볼게요. 두산, 삼성. 자, 홈팀 두산이 이제 좀 잘 나가다가 직전 KT 만나서 이제 3연전 수입을 당하고 왔거든요. 분위기가 좀 주춤합니다, 두산이 최근에. 자, 그리고 오늘 선발 이제 곽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75.2이닝 동안 1.26의 WHP와 4.16의 ERA. 나쁘지는 않은데, 항상 아쉬운 게 뭐죠? 좀 볼실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닝 대비했을 때 볼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1회, 아니면 2회. 이때 좀 부진하면서 실점을 깔아주면서 시작하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삼성도 최근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일단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7.2득점, 압도적 리그 1위입니다. 근데 이제 원정에서도 빠따 감각이 좀 유지가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지표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원정이라 할지라도 곽빈에게 꽁꽁 묶이는 그림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곽빈 이후에도 지금 불펜 구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최근 5경기 18.1이닝 막아주는 동안에 ERA가 10.31.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지금 삼성의 선발은 원태인이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괜찮습니다. 21경기 나와서 130.1이닝 동안 1.07의 WHP와 3.31의 ERA. 그래서 지금 130이닝 던지는 동안에 볼넷이 딱 13개밖에 없었거든요. 커맨드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번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 두산 상대로도 2게임 나와서 12이닝 2자책 1.5의 ERA.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태인 이후에도 불펜 괜찮거든요, 최근에 삼성이. 그래서 뭐 김재윤이 다시 클로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승민이라든지 뭐 김태훈이라든지 두산 데뷔했을 때 확실히 좀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종합해 보면은 삼성이 뭐 빠따부터 뭐 선발, 불펜, 최근 흐름까지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승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국내 야구는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일본 야구 또 이제 3가지 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라 물결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 요코 한신 볼게요. 요코 한신.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한신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인데, 지난 야쿠르트전이었죠. 야쿠르트전에서 이제 2승 1무. 시리즈를 그래도 잘 잡고 왔거든요. 일단은 부진 중이었던 데로아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모리시타가 타점에 대한 정립이 잘 돼주면서 이 중심 타선에서의 타점이 좀 생산이 잘 되었었다라는 점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의 선발이 누구냐면은 모리시타가 무라카미가 등판하거든요. 자,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퍼터, 그 다음에 슬라이더 스플릿으로 이어지는 파워 피처 스타일의 유형이고요. 이번 시즌 뜬공이 많기는 한데 정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장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WHP가 0.89에다가 ERA가 1.91이 찍히다 보니까 출루 자체를 억제해주는 느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요코하마의 지금 문제가 뭐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 고점에서의 유지되던 사이클이 점점 저점으로 향하고 있고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그래서 지금
한창 좋았을 때는 몰랐는데 슈고 마키에 대한 이런 공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타선 사이클 자체가 저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득점이 안 돼요 지금. 심지어 오늘 무라카미를 만나는 상황에서의 경기다? 저는 뭐 요코하마가 득점이 아니라 출루 자체가 될까 몇 번이 될까 이게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요코하마의 선발은 앤서니 카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잘했어요. 18경기 나와서 117이닝 동안 1.03의 WHP와 2의 ERA. 근데 얘가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8월달 두 번 경기에서 11.1 동안 6 자책 4.76. 최근에 무빙볼이 밋밋하게 들어오는 공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밋밋하게 들어오는 무빙볼은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앤서니 카이의 부진하는 구간과 한신 중심 타선에서의 이런 반등하는 모습이 겹쳐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카이의 기대값을 높게 설정해 주기가 조금 애매해질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카이가 내려갔을 때 이 불펜 구간 차이도 명확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는 한신 승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요코하마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5.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니치 야쿠르트 경기 볼게요. 주니치 야쿠르트. 일단 이 매치업은 최근 양 팀이 경기력이 좀 차이가 납니다. 주니치가 최근 원정 5연전에서 3승을 수확하고 왔고요. 야쿠르트는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만을 정립하는데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서 오늘 주니치의 선발이 카이 뮬러가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14번의 경기에서 80.2이닝 동안 1.21의 WHP와 3.46의 ERA, 150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뭐 커터, 그 다음에 체인저,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야쿠르트가 이번 시즌 아쉬운 점이 뭐죠? 타선에서 150이 넘어가는 공에는 타이밍이 잘 안 맞습니다. 150 넘어가는 이런 공에 팀 어페이스가 몇이었다? 0.461이었습니다. 리그 전체? 당연히 꼴찌죠. 그리고 오늘 구장이 반테림 돔이라는 이런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이라는 점도 뮬러에게는 굉장한 이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뮬러가 홈에서는 되게 또 잘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상성이라든지 게임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뮬러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한 6이닝 이상, 뭐 7이닝, 8이닝까지 던져주면서 뭐 무실점, 1실점, 2실점 요 정도 급의 피칭 내용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야쿠르트의 선발이 오가와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오가와가 이번 시즌 정타옥대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53.1 동안 피안타 62개, 1.39의 WHP와 4.22의 ERA. 얘는 지금 연속 안타를 내주면서 실점률이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주니치를 만났을 때 3경기 나와서 15.2이닝 동안 9 자책 5.17의 ERA. 만날 때마다 좀 털렸습니다. 게다가 주니치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구간이라든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OPS가 올라가는 부분 역시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발 구간에서 주니치가 마진을 남겨주면서 불펜 구간은 최근에 또 흐름이 좋다 보니까
지켜줄 수 있는 느낌의 경기, 아니면 좀 더 벌어질 수 있는 느낌의 경기, 주인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라쿠텐이랑 이제 소뱅 경기 살펴볼 텐데, 소뱅이 일단 지난 주말 3연전 니오넴을 만나서 3연전 수입을 당하고 왔거든요. 일단 염려했던 대로 모이넬로가 8이닝 무실점 완벽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지만 이 스기야마가 이제 연장 가서 연속 3안타 맞으면서 경기 지고 왔거든요, 지금. 자,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매치업 상대는 라쿠텐의 기시가 나옵니다. 일단 14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전형적인 피처의 유형인데 사실 구위가 많이 빠졌어요. 구위가 많이 빠졌고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경기력이 정말 많이 ERA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소뱅도 워낙에 이제 배트 중심에 맞추는 아니면 이제 성구 능력 아니면 이제 펀치력까지 밸런스가 워낙에 좋은 팀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기시는 공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오제키가 안정감 있게 막아주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제키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최근 경기력은 괜찮아요, 오제키가. 144kg짜리 포심에다가 스플릿, 슬라이더, 커브 이 상하 로케이션이 정말 좋고요. 출루 자체를 억제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제키가 존에서 조금씩 빠지는 공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라쿠텐이란 팀 자체가 워낙에 이런 좀 성구 능력에서는 강점이 있는 팀이고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은 또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컨택 능력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오제키를 털어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오제키가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가져가지 못하게는 제가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제키가 6이닝, 7이닝 이상을 먹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최근 이제 좀 불안한 불펜이 조금 빠르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승패 예측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6.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전체적인 경기들 한번 또 열심히 살펴봤고요. 오늘 저의 만약에 분석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든지 아니면은 다음에 또 보고 싶으시다든지 하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가입도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 트리마카시 물결표